혹시 머리가 아프다고 무심코 진통제만 드시고 계셨어요? 두통의 위치에 따라 바로 병원에 가야 할 증상일 수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너도 엄마 닮아서 두통이 자주 생기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통도 유전인가요? 두통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흔한 질환입니다. 통계상으로는 70% 이상의 사람이 1년에 한 번은 겪는다고 하니까 한 번쯤은 누구나 겪어본 것이죠. 특히 편두통은요,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부모 중에 한 명, 양쪽 모두 편두통이 있는 경우에 본인에게도 편두통이 발생할 확률이 50에서 75%에 달합니다. 편두통 환자의 절반 이상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적어도 일가 친척 중 한 명은 편두통을 앓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전이 확실하죠? 피디님, 혹시 두통이 왔을 때 항상 같은 위치에 통증이 오나요? 아니요. 자주 아픈 위치는 있기는 한데, 뒤통수가 아플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옆이 아플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편두통의 유전적인 측면보다 여러 가지 요인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요. 두통도 위치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머리이다 보니까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뇌졸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머리 통증 위치별 의심 질환도 알아보고 뇌졸중인 두통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암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사망률 1위, 그리고 발병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서운데요. 예전에는 중풍을 제일 무서워했었습니다. 병원에서 인턴을 하던 시절에 중풍 환자를 급성부터 만성까지 다양한 경우를 많이 봤는데 중풍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의지로 움직일 수 있어야 사람이에요. 중풍이 걸리면 팔다리를 마음대로도 못 쓰고 어떤 경우는 말을 똑바로 못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언어 중추가 망가지게 되면서 상관없이 엉뚱한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안녕히 계세요 같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생 병원에서 지내고 사회생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뇌졸중을 굉장히 많이 겁내하고 있고, 그래서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두통인 경우에는 빨리 확인을 해서 병원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중풍, 뇌출혈, 뇌경색이라고 그러는 것들은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두통이 머리 전체에 나타날 때에는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들 질환의 공통점은 뇌가 직접적으로 붓거나 혹은 출혈이 생기면 뇌가 있는 공간의 압력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 신경 전체를 압박하게 되고 누르게 되죠. 그러면서 두통이 발생하고 머리통 전체가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뇌의 압력이 높아지니까 실질적인 두통 관련 증상이 나타납니다. 구역, 구토, 멀미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요. 시신경이 압박되는 경우에는 시력이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어지럽고 탁하게 보이는 증상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통째로 아프니까 당장 병원으로 가서 CT나 MRI를 찍어봐야지 라고 하실 건 아닌 게, 통증의 양상이 차원이 틀립니다.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통증을 매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걸 10점, 하나도 아프지 않은 걸 0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처럼 머리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두통이 올 때는 8점에서 9점 이상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요 라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애매한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미미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뇌출혈 계통들, 특히 외부적인 손상, 넘어져서 머리를 꽝 부딪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출혈이 천천히 생길 수 있어요. 충격이 발생한 직후에는 두통이 심하지 않은데 출혈이 생기면서 점점 나빠질 수 있다는 것 때문이죠. 이런 케이스들은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두통이 점점 심해지는지를 지켜보다가요, 8점에서 9점대로 너무 심하게 아프게 될 때, 그때는 바로 달려가서 CT 같은 것을 찍어보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저기 아프시다 한번 알아볼 건데, 이마 앞부분이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경우에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긴장성 두통, 부비동염, 축농증, 소화불량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긴장성 두통은 말 그대로입니다. 머리 주변의 근육이 굳고 긴장을 해서 신경을 직접 압박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요. 주로 이마나 턱관절, 귀의 뒤쪽, 목덜미 부분들이 조이고서 아프고, 누르면 오히려 좀 시원한가 싶기도 한, 세게 누르면 통증이 심해지는
압통이 있기도 합니다. 얼굴은 딱 봤을 때 가득 차 있지만요, 얼굴 뼈 안쪽에 빨간 부분처럼요 빈 공간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전두동, 타골동, 저평동, 상악동 부위에 염증이 생길 때가 있어요. 축농증, 부비동염처럼 전두동이나 사골동에 빈 공간에 염증이 차오르게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비염이 있는 사람들 중에 코 옆이 아픕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눈썹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이 아픈 사람들은 두통을 전체적으로 안면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비동염, 비염 때문에 아픈 분들은 외출하고 나서 혹은 찬바람이 불 때 환절기에 더 심해진다고 이야기하고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농이 앞쪽으로 차기 때문에 부하가 걸리면서 더 아프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단순 두통이 아니라 코 때문이구나 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관자놀이가 아픈데요, 하나는 편두통, 그리고 하나는 소화불량입니다. 관자놀이 쪽의 두통이 오는 편두통은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에 맞춰서 혈관이 뛰어요 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정확하게 박동성 두통일 때 호소하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관자놀이 부분에는 혈관이 많이 분포해 있어서 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왜 아픈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마르고 하얗고 소화가 약한 사람한테 관자놀이 통증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소화불량도 이런 증상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위, 앞쪽, 옆쪽을 봤으니 뒤쪽이 남았죠. 뒤쪽은 긴장성 두통, 후두신경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뒷머리에는 근육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근육들이 긴장을 해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후두부에서 후두신경이라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후두신경은 목 뒤에서부터 뒤통수 바로 위로, 뒤통수에서 옆을 통해서 눈 쪽 근처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뒤통수가 아프면서 옆까지 아플 수가 있거든요. 측두부가 아픕니다, 눈 주변이 침침해요, 뻐근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후두신경통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후두신경통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핸드폰, 노트북, 컴퓨터 많이 보시잖아요. 일자목, 거북목 환자가 많아질수록, 스트레스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후두신경통이 더 잘 발생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박사님, 두통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음식들도 따로 있을까요? 두통의 원인이 완전히 알려진 건 한 20%밖에 안 됩니다. 80%는 잘 몰라 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코올, 두 번째는 카페인, 세 번째는 티라민입니다. 와인, 맥주, 소주, 카페인, 커피, 차, 콜라, 카페인이 들어있죠. 카페인은 두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많이 먹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카페인도 머리 쪽에 있는 혈관 확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먹는 동안은 안정이 될 수 있는데, 카페인이 떨어지는 순간 혈관의 변동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카페인 중독처럼 두통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티라민, 처음 들어본 분들 많을 겁니다. 심박출, 즉 혈압을 높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심박성 두통에 영향을 주는데요, 맥동성 두통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맥박에 뛰는 거에 맞춰서 두통이 있어야 하시는 분들은 티라민 섭취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티라민은요, 콩, 숙성된 치즈, 훈제 생선, 시금치 같은 곳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편두통이 있어요, 가슴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요 이러신 분들은 더더욱 티라민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통의 부위에 따라 의심되는 질환도 알아보았고요. 두통이 심한 때에는 쉬는 것도 굉장히 좋고 한의원을 찾아 치료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진통제만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위장이 상하니까요. 소화가 약해서 진통제 먹기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침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